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시작한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가 늘었다며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산과 안보 협력, 인적 교류 등에서의 전략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연쇄 양자회담도 이어갑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대통령실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이시바 총리의 취임 이후 전화통화를 한 두 정상이 곧바로 양자회담을 여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첫 만남인 만큼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관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셔틀 외교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앞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면 자유의 가치가 확장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시리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국제적 연대 의미를 설명했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면 자유의 가치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국제사회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과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물류, 교통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키워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과 싱가포르는 교역과 투자 등 전통적 경제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공급망 분야로 전략적 공조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와 물류,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각계각층에서 우리 동포가 활약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양국의 가교 역할을 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은 물론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세계 국채지수. 채권 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굴리려는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 지수로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됩니다. 2022년 관찰 대상국 등재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앞으로 유예 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11월부터 실제 편입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편입 비중은 2.22%로 편입된 나라 중 9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 국채 지수에서 운용되는 자금을 고려하면 560억 달러, 우리 돈 약 75조 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 회사채, 은행 대출금리 상승 압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로소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로서도 국채 시장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환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제값받기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